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서 빈티지 시계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 한 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소장한 지 꽤 오래된 시계고 시계 브랜드는 킹세이코입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빈티지 세이코는 뭐몇 가지 라인과 브랜드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고급 라인에서는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가 있죠. 초창기 때는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가 그렇게 이렇게 급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랜드 세이코와 킹 세이코가 약간 경쟁하는 두 개의 라인으로 처음에 초창기에 출발을 했었죠. 60년대, 정확히는 50년대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초창기의 모델로 440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제 데이트 창이 있고 세이코 그랜드 세이코와 동일하게 그 아이덴티티 바의 인덱스와 칼침 핸즈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색의 썰레이판. 제가 처음에 이 시계를 봤을 때 빈티지 세이코 시계들이 대부분이 약간 이런 은은한 은색 썰레이 다이얼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 그리고 좀 올드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좀 지날수록 이것이 이제 세이코 이제 빈티지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요새 복각으로 다시 뭐 몇백 개 한정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뒷면을 보면은 이제 킹세이코 당시에 쓰던 이제 방패 모양의 문양이 아주 멋스럽게 금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 넘버 보이시죠? 440-8000. 그래서 보통 구입은 이베이나 일본 옥션 등지에서 하실 수 있고요.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용두에도 이제 세이코 당시 제치 용두가 되어 있고, 글라스는 아크릴 글라스죠. 운모 글라스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곡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빈티지 시계의 매력이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요새 나오는 현행 그랜드 세이코와 이 당시 50년 전의 킹 세이코나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전 독일의 바우하우스 사조를 본받아서 굉장히 심플한 시계들이 유럽 국가에 많이 나왔었는데, 미니멀리즘, 이제 그게 이제 모토죠. 그런 게 아시아 동양권에서도 오히려 더 세련스럽고 세련되고 모던하게 굉장히 해석을 잘 해서 시계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유럽 시계들보다 오히려 이제 킹세이코나 그랜드 세이코의 시계들이 단아하면서 정갈하고 깔끔하고 뭐 과하지도 않고 뺄 건 다 빼고 정말 시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시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37mm로 뭐 현행으로 보더라도 절대 작지 않은 사이즈죠. 러그는 제가 알기로는 한 18에서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요. 수동이기 때문에 로터가 없고, 그래서 또 당시 무브답게 그렇게 두껍지 않죠. 25석으로 주얼수도 꽤 높은 편이고요. 빈티지여서 사실 뭐 1호차라든지 방수 성능 이런 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랜드 세이코라든지 킹 세이코 정도 라인이 되면은 제대로 오버홀이 되고 관리가 됐을 때 뭐 1호차 2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당히 이제 빈티지 중에서도 우수한 빈티지임을 알 수 있고요. 갓 정비를 마친 상태에서는 1호차 뭐 1초, 2초 내외로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만큼 무브먼트가 당시에는 고급 라인으로 상당한 신뢰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으로는 요새 나오는 그랜드 세이코도 당연히 현행 라인들도 매우 멋지지만 빈티지는 그 나름대로의 오리지널리티, 헤리티지를 그대로 간직한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빈티지 시계를 입문하시거나 구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시계 무브먼트는 사실 사진으로밖에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져오면 오버홀을 해야 되고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무브먼트 상태는 사실 별로 보지 마시고 그냥 무브먼트가 깨끗한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폴리싱 유무입니다. 왜냐면은 시계가 폴리싱을 많이 거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날카로운 부분, 각들, 이런 각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 60년 된 시계들은 이런 게 전혀 각이 안 남아 있고 둥글둥글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수록 본연의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폴리싱이 되도록 안 된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값어치가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금배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뒷면 같은 경우도 폴리싱을 하게 되면 다 지워지고 숫자도 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팁으로는 용두. 용두는 이제 뭐 소모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교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시계를 오랫동안 수리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재치 용두인지 확인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수리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계 다이얼이라든지 인덱스 등은 복원을 거치면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빈티지 시계는 이왕이면 복원을 안 하고 차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날짜창입니다. 복원을 하더라도 날짜창까지 복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날짜창은 누렇게 습기 차 있고 뭐 변색되고 했는데 뭐 인덱스랑 핸즈만 반짝거린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 번 복원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 시계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된 것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복원을 거쳤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육안으로 실제로 보게 된다면 다이얼에 코팅이 살짝살짝 이제 뜨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인덱스에 그리고 핸즈에 몇 번 수리를 거침으로 인해서 기스라든지 이런 초침을 뽑았다 꼽은 흔적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좋고요. 너무 저렴한 것들은 이제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 무브먼트라든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이제 폴리싱 등으로 많이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저렴한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보면은 막 정말 비싼 가격,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으로 이런 시계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계들은 거의 장롱 시계라고 하죠. 한 번도 이제 사용한 적이 없는 이 옛날 빈티지지만 거의 새 것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는 시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시계들은 솔직히 저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착용한 흔적들이 다분한 시계인데 그런 시계들은 사실 돈만 있으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팁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시계를 착용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현행 디자인에 밀리지 않으면서 빈티지의 매력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무브먼트의 어떤 신뢰도 이런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뭐 요즘 나오는 시계들 못지않게 정확하고요. 이제 하지만 이런 빈티지 시계들은 아무리 관리가 잘 되고 이제 수리가 잘 된 시계들이어도 이제 제가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관리가 잘 된 시계여도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방수입니다. 방수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시계를 이제 구입하신다면 방수 같은 것은 무조건 조심하셔야겠죠. 절대 손 닦을 때도 무조건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티지 시계를 차면서 이제 뭐 나는 물에도 들어갈 거고 다이버를 찰 거고 뭐 그런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되고 할아버지 모시듯이 조심조심히 다루시고 그리고 뭐 시간을 알기 위해 찬다라기보단 어떤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즐겁게 영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즐거운 빈티지 시계 생활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킹세이코 4402 라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또 이 시계에 관한 의견이나 뭐 재밌는 생각 댓글 달아주셔서 재밌는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